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박노원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인문학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 이제 새해 첫날이고 해서 웰빙이란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웰빙하기를 원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웰빙이란 말 그대로 잘 사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또는 시기마다 어떤 상태가 잘 사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컨대 1970년대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새마을 운동의 구호도 잘 살아보세였거든요. 네. 말하자면 새마을 운동도 따지고 보면 웰빙하자는 활동이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당시 대한민국은 웰빙하기 위한 방법으로 빈곤 퇴치나 경제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찾아보니까 79달러더라고요. 예. 그걸 감안하면 당시 웰빙의 목표는 일단 등 따숩고 배부른 상태가 되는 것. 그렇죠. 이게 뭐 최우선 과제였겠죠. 하지만 어느덧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웰빙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은 웰빙을 한다 이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아,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런가요? 일단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준이 네. 다 다르니까 네.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있어야 되고 예, 그렇죠. 건강은 기본이겠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웰빙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웰빙을 위해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사전에서 웰빙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 또는 행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웰빙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몸의 편안함과 행복. 그리고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가령 신체는 되게 튼튼한데 마음이 괴롭거나 그죠? 또는 마음은 평온한데 몸이 아프다면 웰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 있는 건강인데 네. 몸 건강은 사람들이 많이 챙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마음 건강에는 몸 건강만큼이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쵸. 이 역시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사람들은 웰빙하면 우선 신체적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일 헬스클럽 다니고 또 몸에 좋다는 웰빙 음식 챙겨 드시고 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죠. 하루에 뭐 무슨 뭐 건강기능식 한 움큼씩 먹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항상 식단 위에는 그죠? 네. 몸에 좋다는 뭐 약이나 건강보조식품 챙겨 먹잖아요. 네. 이처럼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뭐 어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정신적 건강을 위한 투자는 좀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몸 건강과 정신 건강 둘 다 챙겨야 되는데 한쪽만 신경 쓰는 일종의 편식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잘해도 반쪽짜리 웰빙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불균형인데 네. 그렇다면 마음의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일단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명상이나 사색, 기도나 일기 쓰기 등도 정신의 건강, 즉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해서 각자 상황에 맞는 걸 좀 택해서 꾸준히 좀 실행하길 권고드리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철학 공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 아픈 철학 공부가 무슨 마음의 평온을 주는가라고 그러게요. 왜 공부해요? 예. 그렇죠. 생각할 수 있지만 철학을 공부하면 정신 건강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철학 공부를 강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은 사람이 철학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고 늙었다고 해도 철학을 실증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마음의 건강을 얻기 너무 이르거나 늦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가 철학 공부를 권하는 이유도 그것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철학 공부가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것이 이제 선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네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에피쿠로스가 철학 공부를 강조한 책 제목이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쾌락이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쾌락이란 행복한 삶의 원칙이며 그런 삶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모든 쾌락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불쾌한 일이 따른다면 쾌락을 제쳐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쾌락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쾌락 중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과 외려 불쾌감을 주는 게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둘을 잘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철학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철학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지나치게 많은 쾌락을 탐하거나 또 쓸데없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건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철학 공부를 하면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고 평온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철학을 공부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흔히 왜 사람들은 이제 철학이란 영어 단어 필로소피아를 파자해서 지혜, 그 소피아에 대한 사랑, 필로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러니까 철학이란 지혜를 사랑하고 그걸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정의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 철학자 프랑스와 리오타르는 다르게 정의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지혜를 욕망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뭘 욕망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욕망의 덫에 자꾸 포획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 자본주의 소비 사회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욕망의 집어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자기 전까지 수많은 광고, 홍보성 기사 이런 것들 접하며 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철학을 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걸 욕망하게 되는데 정작 그 본인은 당사자는 그런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평온을 잃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반면에 철학을 공부하면 그 욕망을 아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욕망과 대면하게 되고 타인이 만든 욕망이라든지 나한테 불필요한 욕망에는 빠져드는 걸 좀 방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걸 좀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 공부가 네. 딱 중심 잡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네. 평온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에피쿠로스나 리오타르만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스토아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도 철학을 해야 웰빙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불사의 신들 덕분이지만 잘 사는 것, 이게 웰빙이죠. 잘 사는 것은 철학 덕분이다. 그러니까 세네카는 로마 제국의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도 유명한데요. 물론 뭐 말년에는 네로 황제의 모함을 받아서 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당시 대부분은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거든요. 그런 그가 자기가 잘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죠? 자기가 가진 철학 덕분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네카는 철학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운명과 죽음 그리고 신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인간 스스로의 관점과 태도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운명과 죽음과 신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철학을 한다고 해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내 마음대로 바뀌는 건 아니겠죠. 그죠? 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과 태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상태를 불행으로 해석하거나 마음이 심란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컨대 철학 공부가 마음의 건강과 정신적 평안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평강과 마음의 건강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겠는데 네.
워낙 철학책이 어렵고 철학 공부가 이제 좀 난해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주변에서 철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가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키르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철학에서는 결코 시작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것은 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네. 철학이나 철학자들한테 어려운 것은 중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철학 공부는 시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만두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시작도 어려워요. 시작도. 철학 공부에 한번 심취를 하면 그 좋은 걸 알고 난 다음에는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것도 경험한 거거든요. 저만 해도 제가 학부를 공대를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석박사를 경영학, 돈 된다고 생각해서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경영 박사시죠. 예, 그죠. 이후에 이제 철학에 한번 빠진 다음에는 지금 10수년째 헤어나고 있지 못하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철학 공부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맛을 보고 나면 그만둘 수가 없는 게 또 철학이기도 해요. 해서 좀 쉽진 않지만 철학을 시작해 보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작가님말로 이 키르케고르의 주장을 몸소 경험하신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해서 이제 진정한 웰빙을 위해서는 몸 건강, 마음 건강을 모두 챙겨야 되는데 이 마음을 건강하고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철학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거나 또는 내가 꼭 웰빙을 하고 싶다면 올해는 철학 공부에 좀 도전해 보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가 올해는 진정한 웰빙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생활 속의 인문학 오늘도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